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무엇보다 가장 성실한 납세 계층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입니다. 원천 징수를 받는 우리나라의 많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께 국가 재정 기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 누가 했을까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3일, 이날이 납세자의 날이거든요. 이날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언론들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53년 만에 처음으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일제히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금 했던 이야기, 이 임금 근로자에 대한 감사는 원래 축사에는 없던 내용이래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이걸 추가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즉석 연설했다는 거죠. 언론들이 이렇게 하자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대통령 본인이 평생 임금 근로자였기 때문에 유리지갑, 즉 월급장애에 대한 존경심이 깊다. 납세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크게 반영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사를 임금 근로자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수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에 많은 언론들 이렇게 호응하더라고요. 대통령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27년 동안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매달 따박따박 세금을 원천 징수받는 납세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뭐 언론들이 이렇게 풀이된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뭐 이게 팩트잖아요. 대통령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월급쟁이였고 그러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아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특히 더 나아가서 월급쟁이들에게 걷는 세금, 앞서 얘기했잖아요. 유리지갑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좀 깎아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일부 계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최근 세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살펴볼까 하는데 첫 번째, 바이오 투자하면 세금 감면.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지난 1일이었어요. 서울 강서구 서울 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제5차 수출 전략회의가 열렸대요. 여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라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대요. 미국 보스턴에 가면 보스턴 클러스터가 있지 않느냐. 여기가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다. 요것과 흡사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더 나아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수준의 수출 동력으로 키우겠다. 이런 목표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탈중국 선언했다가 탈한국 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반도체 수출 폭망 수준이잖아요. 근데 지금 뜬금없이 제2의 반도체래요. 이 바이오도 폭망하라는 거는 아니겠죠, 설마. 아무튼 이런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미국 수준의 바이오 단지를 만들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바이오 FDNC 무상현 대표님한테 물어봤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너무나 황당하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바이오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꺼내든 비법이란 게 바로 세금 감면. 동물 세포 배양 등 바이오 의약품 이런 분야의 핵심 기술을 조세 특례 제한법상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냐?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바이오 대기업의 시설 투자세 공제율이요. 기존에는 1에서 3%였거든요. 근데 이게 15%,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25%까지 최대 깎아준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언론들은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대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조차 시설 투자액의 최대 2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바이오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네. 그런데 바이오만이 아니죠. 정부는 지난 3월 말 올해부터 기존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대기업 등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요. 기존엔 8%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15%까지 높여놨어요.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달에는요. 전기차 생산 시설을 포함한 전기차 그리고 수소 기술 그리고 시설의 공제 확대 대상을 추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15%까지 깎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바이오까지 묶고 더블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바이오, 반도체, 전기차 육성 중요하죠. 하지만요. 산업통상자원부 5월 수출 자료를 살펴볼까요? 전년 동월 대비 자동차는 크게 늘어났어요. 49.4%. 하지만 반도체는 36.2%, 바이오 헬스는 27.1%나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 수출 20.8%나 대폭 줄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높잖아요. 왜냐?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시피 중국은 제2의 한한령을 발령할 조짐이죠. 이미 발령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냥 놔둔 채, 아니 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세금 깎아주겠다? 그러면 바이오가 살아날 것이다? 반도체도? 이거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핵심 기술,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되는 회사만 혜택을 준다면서요. 이 핵심 기술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기업에서 쉽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아니고 경불진 같은 일부 전문가들이 이거 대기업 특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 재정, 국간이 풍족해서 이렇게 세금을 깎아준다. 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경고했듯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무려 33조 9천억 원, 약 34조 원이 줄어들었어요.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목표로 한 국세 수입액, 이 가운데 얼마나 거쳤는지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이라고 있죠. 이것도요, 4월까지 33.5%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 평균 이 4월까지 37.8%를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4%포인트 넘게 지금 세금이 안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세수 진도율, 통계를 짓게 한 2000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4월까지만이 아니잖아요. 세금이 덜 거치는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대비 국세가 덜 거치는 현상은 올 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4월, 특히 4월에만 따져봤을 때도 감소폭이 9조 9천억 원, 4월에만 거의 10조 가까이가 덜 거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거치고 있는지는 이유를 다들 아실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기업 세금 팍팍 깎아주고 있죠. 그런데 수출은 안 되잖아요. 당연히 기업들, 대기업들 법인세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지난해 대비 법인세가 덜 거친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9조 원. 1월에서 4월까지 법인세 덜 거친 누계는요. 무려 15조 8천억 원. 감소폭이요. 30.8%나 돼요. 법인세가 펑 뚫렸다는 겁니다. 법인세만 빵꾸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 정부 들어 종부세도 대폭 깎아줬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지난해 이맘때까지는 3천억 원 정도를 걷어들였거든요. 근데 올 들어서는 2천억 원밖에 못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다만 종부세는 연말까지 내는 세금인 만큼 올해 세수 향방이 현재로선 감지되지 않는다라고 정부에선 강조합니다. 하지만요. 기본공제를 상향시켜줬죠.
종부세 세율도 인하시켜줬죠. 공시가도 떨어지고 있죠. 앞으로 수조 원대 종부세에서만 감소될 것이다. 이건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주택자 양도세도 감면해줬잖아요. 그래서 4월까지 걷어들인 양도소득세 7조 2천억 원이 줄었어요. 감소폭이 무려 55%.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도 죽쓰고 있죠. 그래서 증권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역시 지난해에 비해 7천 원이 빠졌는데요. 감소폭이 28.6%. 게다가 요즘 상속세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상속세 역시 5천억 원이 빠졌어요. 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걷고 있는 거의 모든 세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거의 모든 세금이 줄고 있는데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알 것 같아요. 이 노동자들 월급에서 까는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 PD가 정확히 보셨어요. 노동자들에게 걷는 그 세금, 그거를 두 번째 세금 관련해서 보이는 커다란 움직임으로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 앞서서 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원천 징수를 받는 임금 노동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유리지갑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이 내는 그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근로소득세 올해 4월까지 거친 게 22조 8천억 원이에요. 1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천억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22조 8천억 원에서 1천억 원 늘어난 수치인데 그러면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증가율 한번 따져봤거든요. 0.4%밖에 안 돼요.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살펴본 곳은 50% 적어도 20% 팍팍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0.4%가 늘어났어요. 유독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정부가 밝히고 있는 올해 근로소득세 세수 목표 60조 6천억으로 계산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요. 앞서 1월에서 4월까지는 겨우 0.4%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목표치는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4.6%예요. 앞으로 더 많이 걷어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로소득세,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잖아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세 때문에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라는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서민들만 제대로 뜯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이에 대해 이상한 변명을 내나요? 뭐냐면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가 1995만여 명이 된대요. 그리고 이들의 평균 연봉이 4,024만 원. 근데 이 수치가요. 5년 사이에 근로자 숫자는 222만 명이 늘어난 거고요. 평균 연봉은 664만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월급 받는 사람이 많아졌고 급여도 높아졌으니 근로소득세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회개한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법인세 혜택,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각종 감세 혜택은요. 근로소득자들만 빼놓고 주고 있잖아요. 또 다들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이나 깎아줬죠. 주택 보유세는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놨잖아요. 하지만 올해 근로소득세 세율은 그대로예요. 과세 표준 구간만 소폭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 대부분은요. 지난해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월급보다 훨씬 많이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월급이 올라도 세금으로 다 나가니까 오른 게 아니라는 사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득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3분기에는 2.8%, 4분기에는 1.1% 감소했고 올 1분기에도 거의 제자리 걸음 아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경제가 성장하면 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가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기업들에게는 나중에 받아가면서 왜 유리 지갑들만 지금 받아가는 걸까요?
그것도 철저히 받아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점이 더 있어요. 이게 재미나다고 하긴 좀 뭐하고 오픈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거 이걸 차치하더라도 올해 세수 펑크가 34조 원에 달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써야 할 곳은 늘어나고 있죠. 가뜩이나 경기 나쁘기 때문에 서민들에 대한 지원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어려운 계층부터 두꺼운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추경호 부총리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진단하면서도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못 박았어요. 아니 자기 이름에 추경이 들어가 있는데 추경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기금 등 여유 자금과 세제 잉여금 이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세제 잉여금이 지방교부세 등을 빼고 현재 규모가 2조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용도 제한이 없는 특별회계 잉여금은요 3조 1천억 원. 근데 추 장관이 얘기한 거 이거 다 합쳐봤자 얼마입니까? 6조 원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세수 펑크는 34조 원.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게다가 지금 34조 원 세수 펑크가 났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세수 펑크가 100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겨우 6조 원 가지고 막겠다고요? 이건 마치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홈이 들고 막겠다.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댐이 무너져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네. 아무튼요. 이런 상황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얘기 드리자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 아닐까요? 이 때문인지 윤석열 대통령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 아니 어떻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영화합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서울시가 총대를 맺더라고요. 뭐냐면요. 4년 전부터 제공해온 공공돌봄 서비스 이거를요. 민간 위탁으로 돌리겠대요. 이게 뭔 얘기냐? 한마디로 공공어린이집 아무래도 민간 어린이집보다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없애고요. 이 공공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게 다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 돌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아예 없애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또 황당한 방침을 세웠대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이 노인 일자리를 대폭 축소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이겁니다. 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취업자 통계 수치 부풀리기에 이용된다. 이런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 시절 그런 지적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정권 잡은 다음에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통계 수치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은 이거 안 하겠다면서 노인 일자리로 취업률 높이는 그런 꼼수 부리지 않겠다면서 노인 일자리를 아예 대폭 축소하겠대요. 그런데요. 이게요. 노인 일자리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거는요. 노인 빈곤율 1인 대한민국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이거를 일부 보충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통계가 가리키는 의미 그 이상의 특별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게다가요. 이 실업급여, 이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감액하고요.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도 손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핑계가 있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물론 부정수급자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부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일자리 잃은 사람들 전체를 피해를 주겠다고요. 여기에요. 또 황당한 뉴스도 있어요. 지난해 한 차례 무산됐던 정책이거든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이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근데 올해 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지역화폐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재명 표 예산이다 라고 불리는 데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화폐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죠. 근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줄 돈이 없는 거야. 재정이 부족하니 아예 없애자라고 한 건 아닐까요? 그렇죠. 이 밖에도 수두룩합니다. 더 나아가 알게 모르게 줄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보조금 지금 중국이 없앴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내년에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이 세수는 갈수록 부족한데 추경은 안 하겠다고 이 추경호 장관 자기 이름에 추경 들어있는데도 안 하겠다고 똥꼬집 부리고 법인세, 종부세 이거 집권하면서 깎아준 거 원상복구하자니 내년도 총선이 걱정이 되고 그러니 존경한다고 대통령까지 얘기했던 유리지간 노동자들만 지금 들들 볶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물론 어렸을 때 놀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자기 이름 가지고 추경호 아니야 하면서 놀림을 많이 받아서 이럴 것 같은 거 이해는 되지만 놀림 받은 거 가지고 국민을 괴롭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서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정부의 도움,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줘야 될 이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 우리 국민들 그냥 놔둬도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소주값 올렸죠. 담배값도 8,000원 현실화되면 이래저래 노동자들만 동네 북도 아니고 세금 뺏기는 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